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누렁입니다. 오늘 아침 코인 거래소 앱을 열어보셨나요? 아마 손이 떨려서 금방 화면을 덮으셨을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이죠? 마이너스 30% 혹은 그 이상의 숫자가 여러분의 눈앞을 가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괴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비트코인이 망해가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이 자산의 진짜 정체를 몰라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저 경제누렁이는 비트코인 손절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여 비트코인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산을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디지털 거인으로 봐야 합니다. 키가 100m가 넘는 거인이 갑자기 자라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인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고 주변 집들의 창문이 깨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바로 그 성장의 진동입니다. 2021년 11월 69,000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을 때도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죠.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22년 말 FTX 사태라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격은 15,000달러 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2024년 4월에 있었던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며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존력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결함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그 자체가 비트코인의 심장 박동이죠. 이 박동이 멈추는 순간은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성장을 멈춘 고여있는 물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인 이유는 자산의 가치가 증발해서가 아니라 거인의 걸음걸이에 맞춰 춤추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중 8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자산군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00%를 상회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평균 30%부터 40%까지의 하락 장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라는 열차에 타기 위해서는 하락이라는 통행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통행료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 당황스러울 뿐이죠. 제가 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타는 듯한 공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휘둘려 손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거인이 가져다줄 미래의 열매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가만히 앉아서 가치가 깎여나가는 돈에서 탈출시켜주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아파트 가격을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잣대로 비트코인을 대할까요? 왜 유독 이 자산에 대해서만 세상의 모든 전문가와 언론이 유난히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낡은 계산기로는 절대로 이 거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믿어왔던 투자의 상식이 비트코인 앞에서 왜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계산기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를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비트코인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려 하신 적이 있나요? 삼성전자나 애플을 살 때처럼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을 따지거나 기업이 가진 현금이 얼마인지 분석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비트코인에는 매출도 영업이익도 배당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실체가 없는 사기라며 손절 버튼을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겠다고 문구점에서 파는 30cm자를 들고 서 계신 겁니다. 주식은 기업의 지분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르는 구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완벽하게 설계된 화폐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던 그 역사적인 날을 기억하시나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장은 비트코인을 나스닥의 기술주나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취급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는 0.8에 육박했습니다. 기술주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거대한 오해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헤지펀드가 비트코인을 그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채워줄 성장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과 더 닮아갑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70%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의 수익률인 15%를 압도적으로 상회하죠.
있어요. 주식처럼 누군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할 위험도 없습니다. 2100만 개라는 고정된 공급량은 정치인의 공약이 아니라 수학적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임의로 찍어낼 수 없고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규칙이야말로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달러나 원화에는 현금 흐름이 있나요? 금괴가 우리에게 배당금을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치를 저장하고 옮겨주는 그릇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그릇을 디지털 공간에서 가장 정교하게 빚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자산의 본질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낡은 금융의 문법으로 이 새로운 언어를 해석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번역 오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서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자산의 붕괴를 목격해온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의 역사는 항상 측정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주식이라는 좁은 틀에 비트코인을 가두지 마세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막 인류의 새로운 금융 엔진으로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현금 흐름도 없고 실체도 없다는 이 자산을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투자 수익 때문일까요? 저 경제 누렁이는 텍사스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에너지 전쟁, 그리고 일렉트로 달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숨기고 있는 진짜 패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왜 미국 텍사스의 거대한 석유 들판에 기름 펌프 대신 수만 대의 컴퓨터가 깔리고 있을까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었던 페트로달러의 약속이 50년 만에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와 데이터로 이동하는 일렉트로 달러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은 단순히 AI를 키우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곧바로 화폐로 치환하겠다는 거대한 국가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AI가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아시나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구글 검색 한 번보다 무려 10배에서 30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죠.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석유는 드럼통에 담아두면 100년도 보관할 수 있지만 정의는 생산되는 순간 쓰지 않으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국가 단위의 거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는 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는 버려질 위기에 처한 인겨 전력을 즉시 가치로 변환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컨버터입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광과 바람이 만들어낸 전기가 갈 곳이 없을 때 채굴기는 그 에너지를 집어삼켜 비트코인이라는 전 세계 통용 자산으로 뱉어냅니다. 사라질 전기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본으로 박제되는 겁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미쳤다고 채굴기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전기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좌의 숫자를 보며 일희일비할 때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배터리이자 전략 자산으로 정의했습니다. 에너지가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에너지를 즉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자가 다음 세대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이 손절하려는 그 비트코인은 누군가에게는 수만 킬로와트의 에너지가 농축된 결정체입니다. 고작 차트의 선 하나가 꺾였다고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흐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금 흔들리는 건 시대의 엔진이 교체되는 소음 때문입니다. 기름 냄새 나던 화폐의 시대가 끝나고 전기와 수학이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 그리고 수많은 가상 자산 중에서 왜 반드시 비트코인이어야만 할까요? 왜 수학자들은 이 시스템을 2001만 개라는 기괴한 숫자로 묶어놓았을까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완벽한 화폐의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설계의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비트코인을 이전처럼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숨겨둔 소름 돋는 장치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딱 2100만 개만 존재하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귀금속도, 그 어떤 화폐도 이토록 지독할 만큼 정교하게 희소성을 설계한 적은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된 9페이지짜리 논문은 단순히 새로운 돈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고 낡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신할 인류 최초의 수학적 요새를 짓겠다는 선언문이었죠.
비트코인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엔지니어링된 자산입니다. 우리가 금을 캐기 위해 삽을 들고 땅을 파듯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투입해 수학적 문제를 풀어야만 생성됩니다. 이걸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영국 신문 더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직전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종이돈을 찍어내 남의 빚을 갚아주던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마음대로 숫자를 고칠 수 없는 비트코인이 탄생한 겁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소름 돋는 장치는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공약도 아니고 중앙은행 총재의 변덕도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량은 줄어들고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설계된 자동 밸브입니다. 생산 원가가 계속 높아지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경제학적으로 이보다 강력한 하방 경직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가격 하락이 이 거대한 수학적 설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필요 없는 화폐입니다. 신분증도, 은행의 승인도, 정부의 허가도 필요 없죠. 오직 수학과 코드만이 이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누구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지갑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2100만 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녹아내릴 때 오직 비트코인만이 그 파도 위에 떠있는 유일한 수학적 서민셈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위태로워 보이는 건 여러분이 아직 이 요새의 단단함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의 해킹 사고 없이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해왔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은행 시스템도 달성하지 못한 무결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금융 엔진의 부품을 쥐고 계신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 엔진이 예열 중이라 소음이 크고 진동이 심할지 모르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설계된 수학적 시스템이 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실체 없는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압도하는 시대. 그 기괴한 역전 현상이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왜 형체도 없는 데이터 쪼가리가 수천 톤의 금덩어리보다 더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무형자산의 방역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의 정의가 바뀌는 그 현장 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혹시 실체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하지만 잠시만 고개를 들어 우리 주변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3조 달러가 넘는 몸값을 자랑하는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보죠. 엔비디아의 진정한 힘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공장이 단 하나도 없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들의 진짜 자산은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쿠다라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애플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매끈한 알루미늄 덩어리 때문이 아닙니다. 50억 개가 넘는 전 세계 애플 디바이스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아이클라우드와 앱스토어라는 무형의 영토 때문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토 안에서 매일 수조 원의 데이터가 흐르고 가치가 창출됩니다. 비트코인도 정확히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체 없는 데이터 쪼가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2만 개가 넘는 노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24시간 내내 굴러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안전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의 채굴자들은 이 회사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고 2만 개가 넘는 노드들은 실시간으로 장부를 검증하는 전 세계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 노드의 약 62%가 특정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익명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그 어떤 국가 권력도 그 어떤 해킹 집단도 이 무형의 시스템을 마음대로 멈추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체가 없기에 파괴할 수도 없다는 이 역설적인 안전함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진 진정한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무형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멜론으로 음악을 듣고 전자책을 읽으면서 만질 수 없으니 가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돈에 대해서만 종이의 형태 혹은 은행 건물이라는 물리적 실체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돈은 곧 물질이다 라는 낡은 최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밑에서 올라오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에게는 비트코인이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심지어 진짜 자산으로 느껴집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1초 만에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보낼 수 있는 이 무형의 효율성이 좁고 무거운 금고 속에 갇힌 금보다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지금 숫자로만 떠다니는 것 같아 불안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류의 부는 항상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즉 물질의 시대에서 지능의 시대로 이동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이동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깃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하락장은 이 무형의 가치가 실물 경제와 부딪히며 내는 마찰음일 뿐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신뢰를 묶어두고 있는가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이 와중에도 소위 고래라고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7년 넘게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수익률 1800%를 기록한 괴물 같은 투자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표가 아니라 이것에 집중하며 공포를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이 가격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대적인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개미들은 절대로 모르는 승리하는 투자자들의 사고의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이 숫자만큼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7년 전 비트코인을 샀던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10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6년 오늘 기준으로 무려 18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2번이나 정면으로 얻어맞으면서도 어떻게 버텼느냐는 거죠. 그 비결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는 내 자산이 몇 원인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 가졌는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산을 원화나 달러로 환산해서 생각합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가 줄어들면 내 돈이 사라진다고 느끼죠. 하지만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사고의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화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가진 비트코인 한 개는 가격이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여전히 한 개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의 광기가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지만 내가 보유한 개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더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진 100만 장자의 수는 약 6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고작 2100만 개뿐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전 세계 모든 100만 장자가 비트코인을 단 한 개씩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0.28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전 세계 상위 1%의 자산가 그룹에 합류할 티켓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고작 차트가 흔들린다고 그 귀한 티켓을 시장에 헐값으로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손절을 고민하며 던지려는 그 0.1개, 0.01개의 사토시는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불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자본과 고래들은 여러분이 던지는 그 티켓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표에 속지 마세요. 가격은 여러분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장이 던지는 미끼일 뿐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격이 낮아질 때 내 지분을 얼마나 더 싼 값에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상위 1%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타임 세일 기간인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계산기를 바꾸십시오. 내 계좌에 몇 원이 찍혀 있는지가 아니라 내 지갑에 몇 개의 비트코인이 쌓여 있는지를 세어보세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차트의 파란색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완벽한 자산이라면 왜 시중에는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수만 개의 코인이 떠돌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비트코인의 이름을 빌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걸까요? 99%의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 비트코인을 가려내고 여러분의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법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토록 완벽한 자산이라면 왜 거래소에는 수만 개의 코인이 이름을 바꿔가며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가상자산의 종류는 무려 24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니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알트코인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수백만 개의 코인 중 99%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훔쳐가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쓰레기들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수학적 요새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시스템을 완성한 뒤 연기처럼 사라졌죠. 하지만 나머지 99%의 코인들은 어떤가요? 그 뒤에는 반드시 재단이 있고 회장님이 있으며 개발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고 누군가의 변심으로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5월 하룻밤 사이에 50조 원이 증발했던 루나 사태와 같은 해 11월 발생한 FTX 거래소 파산
파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비극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알트코인들은 화려한 수식어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비트코인보다 속도가 빠르다거나 더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보안을 포기했다는 뜻이고 기술이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해킹의 구멍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번의 해킹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단순하고 단단한 수학적 규칙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코인은 이름만 코인일 뿐 우리가 그토록 탈출하고 싶어 했던 종이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손절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세요. 비트코인이 아닌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 앉아 계신 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은 폭락합니다.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 알트코인은 폐렴에 걸리죠. 99%의 가짜들은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 역사는 언제나 가장 단단한 1%를 소유한 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의 안전입니다. 가짜들의 유혹에 빠져 진짜 비트코인의 지분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잡초를 솎아내야 진주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와 유일한 진주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계좌는 비로소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팩트를 알고 비트코인이라는 진짜를 쥐고 있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건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불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 자격이란 무엇일까요? 영상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1800%의 수익이 눈앞에 와도 결국 놓치게 됩니다. 부자가 될 지능은 갖췄지만 부자가 될 자격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2026년 2월 22일 오늘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쥐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5%의 지능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의 자격, 즉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지능은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독이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불을 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자격은 바로 시간을 견디는 근력입니다. 시장은 냉혹한 장치입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주머니로 불을 옮기는 거대한 펌프와도 같죠. 여러분이 손절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시장은 여러분의 공포를 측정해 가장 낮은 가격에 물량을 뺏어가려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단기적인 하락에 굴복해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남은 10%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계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켰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걸 구경하는 관람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항해입니다. 항해 중에 파도가 높게 일렁인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선원을 본 적 있나요?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풍랑일 뿐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비트코인이 $4,000까지 폭락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바다로 뛰어내렸고 자격을 갖춘 이들은 묵묵히 키를 잡고 1억 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이 틀렸을 때의 대응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래소 앱을 삭제하고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1분마다 차트를 확인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는 생존 본능을 자극해 가장 최악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뿐이죠. 2100만 개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부의 역사는 언제나 대중과 반대로 걷는 자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남들이 환희에 젖어 달려들 때 조용히 물러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풍랑이 지나고 나면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요해질 것이고 끝까지 배를 지킨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풍요로운 대륙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손절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훑어온 8장의 대장정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진짜 투자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이상 작은 흔들림에 지레짐작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누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